네,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격리 장병들에 대해서 부실 급식과 과잉 방역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방부는 장관이 직접 나서 공식 사과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서 국방장관이 부실 급식 논란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네, 우선 그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열악한 시설, 격리 시설과 또 부실한 급식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보도 이후에 저희 국방부는 장차관을 비롯해서 각군 총장들 이런 지휘관들이 직접 현장을 면밀하게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간부들이 입회하에 메뉴들이 누락된 것이 없이 다 이렇게 담기고 있는지, 그리고 직접 그것을 점검한 후에 격리장병에게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식수 인원을 파악해서 정확한 식자재를 청구하고 그 물량을 정확하게 또 수령을 했는지를 또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지휘관과 간부들이 직접 현장에서 감독을 조금 더 해서 사실상 이제 단기적으로도 일부 조금 개선되는 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떤 식자재 조달이라든지 배식체계 점검이라든지 급식 예산 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그 신경을 써서 저희가 그 장병들이 충분히 좀 복지가 향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논란이 된 급식 사진들을 아마 차관께서도 직접 보셨을 것 같은데 먼저 이 질문부터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인당 장병 1인당 한 끼 급식비가 2,930원인데 왜 이런 부실 급식이 제공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급식 예산은 매년 이렇게 꾸준히 증액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끼가 2,900여 원이고 지금 하루에 8,790원입니다. 예, 예. 이제 그 예산으로 장병들, 신세대 장병들이 선호하는 뭐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이렇게 배식을 하기에 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예, 특히 이번에 이제 부실급식 문제가 됐던 거는 어떤 배식 체계의 문제라든지 인원수 산정의 오류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이제 그 더 중복이 돼서 문제가 불거졌지만 기본적으로도 급식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매년 저희가 이제 예산을 청구하고 또 예산 재정 당국과 협의할 때마다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향후에 좀 더 그 예산이 증액이 돼서 장병들이 선호하는 이런 메뉴들을 더 많이 지급될 수 있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대구의 한 부대에서는 이제 생일인 병사들에게 케이크를 제공하기 위해서 1인당 15,000원의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1,000원짜리 빵이 제공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도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네, 네. 이 쌀 케이크에 대해서 우선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게 2010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이제 쌀 소비를 좀 증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유와 그다음에 이제 장병들 생일을 좀 축하해 줘야 되겠다는 격려 차원에서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 말씀하신 대로 단가는 15,000원인데 문제는 사단급처럼 대규모 부대에서는 총 예산이 이제 액수가 좀 되다 보니까 이것을 계약하기가 좀 쉽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대구는 약 200여 명이 있는 소규모 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말부터 그 계약을 200명분을 이제 1년치를 계약을 좀 하려고 했는데 세 차례 유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15,000원 단가로는 소규모에서 이제 그 수지가 안 맞으니까 업체들이 좀 안 들어온 측면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이유로 해당 부대 간부가 임시로 이제 빵을 그 구매를 해서 격려를 해준 것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도를 좀 개선해서 직접 현금을 지급해서 현장에서 좀 사도록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쌀 케이크를 구하기 힘들면 대체품을 좀 도입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좀 통해서 제도를 예. 개선하려고 합니다. 네. 예. 앞서서도 이제 점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격리 시설의 열악한 상태도 논란이고 다른 부대에서는 이제 이 같은 일이 없었나 이런 의문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까지 이런 현장 점검과 이제 전수 조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현재까지 어떤 좀 나온 결과가 있습니까? 네, 우선 그 우리 군의 이제 격리 시설의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 그 장병들 병영생활관이 있고 사실은 여유 있는 별도의 건물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 이제 도심에 가까운 예비군 훈련을 하는 부대라든지 하는 부대는 이제 동원 훈련장을
훈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원 훈련장을 격리시설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시설은 그나마 좀 여건이 나은 편이고, 예를 들어 이제 그 산간에 있는 오지에 있는 이런 소규모 부대들, 뭐 이런 부대들은 그 굉장히 격리 시설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쓰다가 쓰지 않는 이런 그 유휴된 시설들을 다시 재활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번에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를 쭉 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그런 소규모 부대에 격리장병이 생기면 상급 부대, 그거보다 상급 부대 사단이든 군단이든으로 옮겨서 격리를 하는 방안을 저희가 이제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고, 그것도 부족하면은 지금 현재도 민간 시설을 이제 임차 계약을 해서 쓰고 있는데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걸 예산을 좀 집중 투입을 해서 조금 더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더 근본적으로 지금 제가 이제 예방적 격리를 하루에 평균 2만 5천 명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한 숫자입니다. 어쨌든 격리 시설을 충분히 이렇게 찾아내기가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대나 대대 단위로 휴가를 보내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대원이 전체가 휴가를 나갔다가 좀 같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그 중대원에 그들이 쓰던 생활관을 또 격리시설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실 사회에 지금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휴가를 더 많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잘 조화롭게 좀 조정을 하고 좀 부대 여건에 맞게 뭐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부실급식을 폭로한 장병들에게 징계가 가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로가 우선이냐 이런 좀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그 장병들이 자신이 받은 급식이 부실해서 인권 보장 차원에서 민원성으로 의견 낸 것을 저희가 이제 징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 또 확인을 해봤는데 그 장병들이 징계를 받은 사례는 없는 걸로 저희가 조사되었습니다. 파악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잉 방역 논란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군의 특성상 강도 높은 방역 조치가 불가피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좀 균형을 찾는 게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 군은 밀집 시설이고 집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화된 생활관도 한 실에 6명 정도가 생활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러지 않고 이제 아직 개선되지 않은 또 훈련소 같은 데는 침상형을 아직 쓰고 있습니다. 20여 명씩 이제 한 방을 자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N차 감염을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제 두 가지로 격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보건당국에 의한 격리입니다. 그게 하루 평균 1,000명 정도. 그들에게는 저희가 1인 1실을 지금 다 확보를 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휴가 갔다 온 장병이 혹시 무증상으로 있다가 N차 감염을 시키는 것이 제일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코호트 격리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하루 평균 2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상당한 숫자인데, 그래서 이제 휴가를 다녀오면은 PCR 검사를 2차례를 합니다. 처음에 1일에서 3일 차에 한 번 하고 8일 차에 한 번 하고 그때 이제 둘 다 음성이 나오면 14일 차에 이제 격리를 해제시키고 정상 생활을 이렇게 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강력한 방역을 하다 보니까 그나마 방역적 측면에서는 좀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것처럼 좀 인권적 측면에서 좀 침해가 있었지 않았나 저희도 반성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언론 보도 이후에 현장 조사를 하고 그 현장에서 토의를 한 결과, 예를 들어 육군 훈련소 같은 경우에 샤워도 1일차 이렇게 좀 땡겨서 먼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양치도 1일차부터 하고, 예를 들어 이제 그 마스크도 취침 시간에는 희망자에 한해서 이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좀 제도도 개선하고, 또 뭐 용변 보는 문제도 타생활관에 급하면 가서 소독한 후에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동식 그 샤워 부스를 좀 더 많이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 점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이번 이제 부실 급식 사진이 이제 SNS 제보로 알려지게 됐는데, 이제 작년부터 장병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이제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만 부작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좀 대책들이 있습니까? 이번 격리장병 인권 문제가 발생한 일 자체는 이제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국방부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과거처럼 또 은폐되거나 이렇게 숨겨져서 계속 골마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속하게 문제가 해결돼서 제기돼서 해결된 것이 또 긍정적 측면도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휴대전화로
뭐 SNS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돼서 뭐 보안 문제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사이버 도박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휴대전화를 허용하겠다는 정책을 디자인할 때부터 예. 같이 고민했던 문제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안 앱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이버 중독 같은 것에 대해서는 또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그 방통위 같은 기관들과 이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대책들도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고 하여간 지금 신세대 장병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휴대폰을 그냥 들고 살았던 친구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친구들에게 정말 이 휴대폰이 없으면 정말 금단 현상이 날 정도인 그 신세대들인데 군에 왔다고 해서 그것을 못 쓰게 하는 것보다는 통제보다는 이렇게 자유롭게 소통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앞으로도 지속 조성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보안상의 문제도 좀 보완을 하면서 장병들의 개인 생활도 보장할 수 있는 접점을 지금 뭐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군 장병들의 백신 접종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됐는데 일부 장병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 4월 28일부터 우선 예. 30세 이상 장병들 한 12.6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이제 동의율이 한 83% 돼서 10만여 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한 44% 정도가 그 접종을 했습니다. 접종을 했고 지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83%가 동의율인데 저희가 백신 안내문을 낼 때에도 자발적 동의에 의해서 그 접종을 한다는 얘기를 충분히 했고요. 또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있거나 현재 임신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접종을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그것을 뭐 거부를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그 자발적 동의에 의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논란에 대해서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일부 부대에서 코로나 확산 방지 방역을 하는 과정에서 장병들의 급식이 부실하고 또 시설도 열악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방부하고 각 군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역대책관리본부의 임무 수행 체계를 더욱더 보강을 하고 현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서 최단 기간 내에 부모님의 마음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격리장병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최근 제기된 격리장병들의 부실 급식과 또 과잉 방역 논란에 대한 부분들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